안녕하세요. 모에라는 팀 이름으로 시작된 변화 활동을 한 김규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저의 4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우선 모해라는 팀 이름은 모퉁이를 비추는 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팀명처럼 사회나 마을 혹은 나 자신의 모퉁이를 비추어 변화를 주자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4년 동안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었는지 먼저 짧게 보여드리자면 2016년은 세월호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수집하고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세히 알지 못했던 세월호의 진실에 대해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팀원들과 저는 이를 우리만 알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생각했고, 그리하여 2017년은 세월호를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기자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소방관님과 간호사님의 이야기가 페이스북이나 각종 SNS에서 이슈화되고 있었는데요. 이를 보고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직업군의 고충을 한번 조사해보고 알리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노동의 가치라는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학업과 여러 일들에 지쳐갈 때 문득 3년을 달려오면서 항상 다른 이들의 모퉁이만 비추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활동은 우리 자신을 비추자는 생각으로 청소년의 행복을 주제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4년의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2016년과 2019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2016년의 활동을 두 가지로 표현해보라 한다면 주제 잡기의 해, 그리고 정보 수집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활동의 이름이 시작된 변화이다 보니 무언가 변화를 줘야 할 것만 같고, 또 봉사활동으로 들어가기에 누군가에게 혹은 어딘가에는 도움을 줘야만 한다는 생각에 묶여 주제 잡기가 몹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무작정 동네를 돌아다녔고, 그 당시 다녔던 중학교 옆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담배공원이라 불리며 방치된 채 남아있던 장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원의 분위기를 바꿔보자 라는 생각으로 주제를 간신히 잡았는데요. 하지만 이 주제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국가에서 저희가 하려 했던 행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김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다른 팀이 위안부를 주제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또 다른 사회 문제였던 세월호가 떠올라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란 리본을 많은 사람들이 달고 다니지만 이 리본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도 잘 모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란 리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최종적인 주제로 세월호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주제를 잡고 활동을 시작하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여 모일 때마다 활동실에 박혀 여러 책과 리플렛을 읽고 영화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활동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청뜰 선생님이셨던 준성쌤께서 문서로만 접하는 게 아니라 직접 유가족분들을 만나 인터뷰를 해보는 건 어떨까 제안하셨고, 모에는 광화문 광장으로 가 유가족분, 그리고 4.16 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셨던 광화문 광장 상황실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책으로 접했던 것보다 더 많고 무거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인터뷰를 마치고 직접 안산에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고, 유가족분 덕분에 기억저장소 사무국장님과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달갑게 여기시진 않으셨지만 정말 열심히 장문의 문자를 보낸 끝에 방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억교실이 이동하기 전에 마지막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고, 알려진 이야기와는 다른 그때의 상황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업교실뿐만 아니라 합동 분향소도 방문했었는데요. 그 넓은 공간에 우리밖에 없다는 것은 점점 세월호가 잊혀진다는 게 느껴지게 해 기분이 참 오묘했던 게 생각납니다. 이렇게 직접 발로 뛰며 느낀 것은 그 영상으로 볼 때는 잘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몸으로 부딪히고 실제로 경험하면 자연스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6년은 모든 것이 낯설고 신선하게 느껴졌던 해이자 활동했던 4년 중에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많이 돌아다녔던 시기였기에 아직까지도 인상 깊게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19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짧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3년을 쉼없이 활동하면서 한 번도 우리의 이야기를 다룬 적이 없었습니다. 늘 이번에는 가벼운 주제를 잡아보자 하였으나 팀의 특성상 언제나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느라 활동이 가끔 힘겹다고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대입에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자 여러 스트레스가 쌓이고 활동을 깊게 들어가기에는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서로 너무 적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활동은 우리의 모퉁이를 비추며 이 활동을 통해 바쁜 일상 속 잠시 쉴 틈을 가지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 찾아보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늘 만들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항상 포기했던 그림책을 만들어보자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함께 모였을 때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고 언제 행복한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그 행동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중학교 2학년부터 함께 했지만 서로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이 주제를 잡으면서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더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팀원 모두가 모이는 것도 정말 힘들었고 친구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많이 다투면서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4년이나 계속해서 활동해 갔던 이유는 힘든 것을 다 잊게 할 만큼 큰 장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첫 번째는 시작된 변화를 통해 혼자서 도전하기 어려운 것을 쉽게 도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혼자였다면 직접 안산에 가고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겠지만 함께하는 친구들과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있어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주제인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인터뷰나 혹은 어떤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서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내 지인이 아닌 나와 생각이 다른 낯선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넓은 시야로 여러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발표회나 혹은 부스 준비 등 밤 늦게까지 센터에 남아 친구들과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편의점을 털어 저녁을 먹었던 것과 지하철을 타고 친구들과 안산까지 다녀왔던 시간들이 그때는 정말 힘들었었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웃으며 기억할 수 있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아닌 새로운 분야의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제를 잡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잡은 주제에 전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변화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제가 이제 알려드릴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된 변화라는 이름 때문에 무언가를 꼭 변화시켜 어떠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겠다는 압박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아닌 팀원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 사회나 혹은 마을 또는 나 자신 어딘가가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자체가 변화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주제를 바꿔야 할 때 망설이지 말고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꾸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결과물이 좋지 않을 텐데 라는 걱정이 들 수 있지만 시작된 변화에서는 결과물보단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얻어가는 것들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주제를 바꾸게 되더라도 부디 자신의 팀에 꼭 맞는 주제를 잡아 1년 동안 즐겁게 활동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이 주제를 잡거나 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지루했을지도 모르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